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후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46만 시흥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인식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춥고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했던 동작군의 드셌던 기세는 꺾이고 어느덧 내일이면 새로운 출발, 한 해의 결실을 준비하는 춘분의 계절에서 오늘 제25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여러분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봄이 돌아오면 땅에 박힌 말뚝도 푸른빛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봄을 맞아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움츠렸던 가슴을 피고 열정적 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제7대 시흥시의회도 어느덧 6.13 지방선거를 분수령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 운영과 의정활동에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할 것이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윤택해지도록 하는 길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자 우리 시의원들의 소망입니다. 이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겸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의정활동은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3개월 남은 임기 동안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의정활동을 통해 나눴던 시민과의 약속은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이므로 이를 최우선의 과제로 다시 한번 점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마무리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우리 제7대 시의회에서 이루어놓은 노력의 결실이 제8대 시의회에도 모범이 되어 계승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에서도 대단위 사업을 비롯한 민생과 직결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이며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더욱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최종보고와 시민 여러분들의 실생활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안건들을 심의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각의 안건 하나하나가 우리 시흥시 발전에 초석이 될 것임을 인지하시어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시민의 뜻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온 열정을 쏟아주시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난 제25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되었던 시정의 운영 방안과 사업계획을 토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개선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발전적인 시정 운영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3번의 노력 끝에 이뤄낸 전 세계적인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 이는 대한민국 온 국민이 성원해 준 결과였습니다. 자칫 적자올림픽이라는 치를 수 없는 오명을 안게 될 뻔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자 아이스하키의 극적인 남북 단일팀 구성과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등으로 여러 우려와는 달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가성비 값, 저비용 고감동의 기세 이상의 호응과 성과를 거둔 성공적인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악한 훈련 환경과 무관심 속에 이뤄낸 이름도 생소했던 비인기 종목에서의 기적, 바로 영미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킨 여자 컬링의 의성 마늘 소녀들, 스켈레톤의 아이언맨 윤성빈 선수, 스노보드의 배추보이 이상호 선수 등을 비롯한 모든 선수들의 투혼과 열정 그리고 노력, 더욱이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적 축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혹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묵묵히 노력해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이번 올림픽이 더욱 값지고 성공적인 축제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모든 노력의 결실을 통해서 시흥시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월은 겨우내 얼었던 대지가 녹는 해빙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간입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공사 현장과 다중이용 공공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계절인 만큼 산불 예방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과 행락철 안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지만 일교차가 심한 한절기이므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건승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종환입니다. 제25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8년 3월 8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5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8년 1월 31일에 박선욱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8년 3월 14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항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먼저 발언을 신청하신 홍원상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홍원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원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사업은 2009년 6월 최초 양해곡서를 체결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시흥시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고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철만 되면 서울대 시흥 캠퍼스 유치 확정이니 500병상 규모 서울대병원 건립 확정, 서울대 시흥 캠퍼스 2014년 개교 확정, 2018년 개교 확정, 이라는 온갖 미사역으로 시민들을 현혹시켜서 결국 현 경영자를 삼선시장으로 만들어준 사업이기도 합니다. 2014년 개교한다던 서울대 시흥 캠퍼스는 2016년 8월에서야 법적 구속력은 있다지만 실상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우려 속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7년 12월 7일에서야 서울대 시흥 스마트 캠퍼스라는 당초 시흥 시민에게 약속한 알맹이 시설은 쏙 빠진 전혀 다른 계획으로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이 중차대한 사업에서 당초 계획한 선포식 날짜까지 지키지 못하는 행정의 미숙함 또한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의원이신 홍기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시정질문, 5분 발언 등 의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본 사업의 성공을 간절히 염원하는 시흥 시민의 바람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본 사업의 추진 과정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고 시흥 시민에게 당초 약속한 시설인 기숙경대학 RC와 서울대병원의 조속한 추진을 경영자에게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지만 그때마다 경영자는 늘 똑같이 그리고 시원한 답이 없이 추진 중이다, 논의 중에 있다, 협의하겠다 등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유친이 개교 확정이네 하는 달콤한 문구와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경영장의 현란한 말솜씨로 지금까지는 잘 버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시흥 시민들이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경영자는 본 사업이 진정으로 시흥시 도시 브랜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 시흥 캠퍼스는 향후 6만여 명의 삶의 터전으로 생활하는 백어 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흥시 도시 브랜드 제고 및 시흥 시민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를 통해 기존의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벗어나 명품 교육, 의료도시 시흥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환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시민들의 높은 기대감 속에 백오 신도시 아파트들은 분양과 함께 완판 행진을 이어갔고 백오 신도시는 어느덧 아파트와 상권, 공원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로서의 면모를 점차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개교한다던 서울대 시흥 캠퍼스는 이제서야 첫 삽을 뜨기 시작했고 500병상 규모의 서울대학교 병원은 2017년 10월 서울대 부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부총장이 밝혔듯이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부터라도 국가, 지자체, 서울대가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병원 설립을 논의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누누이 약속했던 기숙형 대학 RC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식적인 답변과 함께 서울대 시흥 캠퍼스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농성을 대표로 알맹이 시설이 쏙 빠진 서울대 시흥 캠퍼스 논란 등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는 등 이제 더 이상 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미 시흥 시민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서울대와 거짓 정보로 본 사업을 선거에 이용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헌시책처럼 저버린 경영자를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볼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2월 7일 서울대 시흥 스마트 캠퍼스라는 지난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개최된 선포식에서는 시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기숙형 대학 RC나 서울대병원에 대한 내용은 이런 방구 언급되지도 않고 난데없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 양성 및 자율주행 자동차 등 핵심 분야를 연구하는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경영자와 서울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다시 한번 스마트 캠퍼스라는 거창한 명칭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이는 서울대 학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생활하는 캠퍼스다운 캠퍼스와 가까운 거리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들어서기를 손꼽아 기다려온 6만여 명의 백오 신도시 입주민 및 입주 예정자들을 비롯한 45만 시흥 시민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리는 것으로 본 의원은 시흥 시민의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자와 서울대의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영자에게 묻겠습니다. 항상 시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셨죠. 시청 조직에도 시장 위에 시흥 시민이 있습니다. 과연 시흥 시민들은 서울대 시흥 캠퍼스의 최종 그림으로 기숙형 대학 RC와 서울대학교 병원이 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지금 계획과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소와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연구센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를 연구하고 통일평화전문대학원 등 서울대의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캠퍼스로 조성되기를 원할까요? 시흥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설명에다 공청에다 많이도 하시더니 왜 유독 이 사업은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경영자와 일부 공무원, 서울대 관계자들만 아는 밀실 사업, 깜깜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시민들께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부에 아무리 전달해도 꿈쩍도 안 하시는 겁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노릇입니다. 본 의원은 기숙형대학 RC와 서울대병원이 없이 단순히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흥의 도시 브랜드 가치 지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경영자에게 진정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경영자에게 요구합니다. 현재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 계획되고 있는 시설들은 당초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기숙형대학 RC와 서울대학교 병원이 들어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흥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임을 명확히 직시하여 현재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 또한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다음 정부로 넘겨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기숙형대학 RC와 서울대병원 유치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반드시 확정 지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고 뚜렷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능하다면 시로 소유권을 환수하여 장기 무상인들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가치 향상과 고급 인재 유입이 가능한 글지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경영자께서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서울대 시흥 캠퍼스의 핵심 시설 유치 실패에 대해 지금이라도 시흥 시민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덧붙여 시정부는 2020년 시흥시 도시기본 계획에서 여러 도시개발 사업이 완성되는 시점인 2020년에 시흥은 7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020년이 되면 년이 채 2년도 남지 않은 2018년 1월 기준으로 시흥시 인구는 46만 명이 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행사에서나 언론을 통해서 조만간 7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그에 걸맞은 생활 인프라가 조성될 것이라는 경영자의 말을 믿은 시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고, 이런 행정의 대시민 신뢰도 측면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이고, 경영자가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만 명과 2020년은 은계, 목감, 백오, 장현, 지구 등 입주가 완료되더라도 53만 명 이 수치는 너무 큰 차이가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예측을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가진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 것인데, 경영자나 관계공무원이나 용역사나 어느 누구 하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사로서 더 화가 납니다. 경영자께서는 부디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현란한 말솜씨로 일단 상황을 모면하고자 꾀를 부리는 고식직의 모습보다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대가불린의 자세를 견지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영자의 임기 만료가 3개월 15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새로운 사업한다고 직원들을 고생시키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사업 계속 버리지 말고 기존 사업들 마무리나 잘 하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을 신청하신 홍지영 의원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홍지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심전 산업진흥원장의 내정설과 출마설은 김윤식 시장님과 짜고 친 고스톱인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연장은 타당한가? 시민소통부서는 예비비 창고인가? 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원은 시흥시 산하기구로서 시가 100% 출연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별다른 실적 없이 기업 정책과의 업무 분장에 불과한 산업진흥원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였습니다. 산업진흥원 설립 자체에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흥원이 왜 발전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는 산업진흥원장은 설립 취지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드 인사, 보훈 인사, 동향 등 시장님의 최측근을 기용하는 인사 참사의 결과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내정설이 실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런 결과에 공정하다고 인정하고 승복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목적을 가지고 사익을 추구한 인사 행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산업진흥원에 심전 원장을 내정한 것이 시장에 출마시키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렇다면 진흥원장 자리에 있는 내내 사전선거 운동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시장 출마하기 위해 시흥에 온 것이지 산업진흥원 발전을 위해 시흥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특정 지역 출신 일부 전현직 공직자들은 심전 원장 편에 서서 그의 지방선거 출마를 음향으로 도왔다는 기사와 당원을 모집해 도당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진흥원 소속 일부 직원들이 심 원장을 돕기 위해 법으로 금지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은 진흥원 정관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다했는지 명확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심 전 원장이 출마할 것을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몰랐을까요? 김윤식 시장님 정말 모르셨습니까? 또 시민을 바보로 만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려 하시는 겁니까? 산업진흥원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흥시가 김윤식 시장님 측근들의 놀이터가 되어선 절대 시흥의 발전과 미래도 없다고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서슴없이 내던진 사퇴서는 시흥 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시흥시를 만만히 보는 오만의 극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윤식 시장님은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시장님 최측근 외부 인사 내정으로 인해 지금의 진흥원은 무용지물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진흥원이 되었습니다. 시장님은 그동안 시민 혈세만 낭비하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산업진흥원을 운영한 책임을 반드시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진흥원장의 외부 인사 영입설이 있는데 본 의원은 시흥시를 가장 잘 알고 행정 경험이 우수한 퇴직하시는 국장님들께 산업진흥원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 연장은 타당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 연장에 대한 언론 기사입니다. 김윤식 시흥시장이 사전 제가 아래 올해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 연장이 추진되면서 임원 추진위가 형식적인 거시기 노릇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삼선으로 퇴임하는 김 시장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무리하게 공단 이사장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점에 대해 비난 일색이다. 한 정치인은 다음 시장에 대한 예의도 정치적 배려도 전혀 없는 김 시장의 밀어붙이기식 인사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는 내용과 행안부 지방 공공기관 인사비리 감사에서 시흥시설관리공단이 징계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불미스러운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와 비난 여론을 무시한 채 1년 임기 연장을 강행한 시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라는 표현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실 때 다른 명예퇴직 국장님들의 씁쓸한 뒷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본 의원이 누누이 지적했고 제발 정치시장 노름, 무소불위 권력 노름 다 내려놓으시고 시민들만 바라보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란다고 충원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결국 비난 여론도 개의치 않는 그 밀어붙이기식 시장님의 독단 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며 차기 시정을 위한 시장님의 결단이 요구되는 아쉬운 인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시민소통부서는 예비비 창고인가? 본 의원이 왜 이런 표현을 하는지 설명드리면 지역 공동체과에서 시흥 지역 화폐학교를 3월 8일에 개강했습니다. 시흥 화폐에 대한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전 아카데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시민소통부서의 시흥 아카데미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소통부서의 예산을 세워놓고 아무 부서나 테마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프리한 예산인 것입니다. 철저한 계약 하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즉흥의 예비비격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예산 운영을 해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시장 직속기구로 그동안 무소불위 행정을 일삼아왔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시흥 아카데미는 연간 9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소통부서에서 수년간 추진해온 주요 사업으로 100% 시민 혈세로 운영된 만큼 얼마나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시민이 얼마나 만족했으며 얼마나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는가, 또한 그 교육을 통해 제2의 직업 선택이나 일자리 창출에 미친 영향은 있는가 등등 많은 피드백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흥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흥 시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수강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에 본 의원은 과연 시흥 아카데미 사업의 성과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사업 전반에 대하여 낱낱이 짚어보고 평가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강된 학교를 살펴보니 전통주 학교, 약초 학교, 양봉 학교, 수제 맥주 학교, 꽃차 학교 등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나 인문학 학교, 자치 분권 학교, 지역 화폐 학교, 한국 경제 학교, 나눔 학교, 마을 돌봄 학교 등 과연 아카데미 과정으로 적합한가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과정을 개설해서 이제 더 이상 진행할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축소해서 진행하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민 혈세를 마구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흥 아카데미 목적이 뭡니까? 100% 시민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이 인문학 수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자치 분권학교, 시흥 지역 학교 개설해달라고 했습니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사업은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만족할 때 평가로 나타나는 것이지, 시장님 핵심 사업이나 시장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시민들께 강제 수강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소통 부서장이었던 시장님 최측근 한 인물은 시흥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총장이니 기획처장이니 학교장이니 하는 온갖 직책을 독식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 성과를 부풀리며 본인의 크나큰 공으로 삼으며 시장에 출마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시장님 최측근들이 줄줄이 시장에 출마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연출됐습니다. 시장님, 시흥 시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고 시흥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십니까?
시장님의 그 후안무치함에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흥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듯합니다. 자료 요청에 대한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최종 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3월 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8년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원 선출의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장제철 의원님과 윤태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검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결산검사위원회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7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회 홍지영 의원과 시흥 광명 공인중개사 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조기철 공인회계사, 성금순 공인회계사, 시흥 세무서회로부터 추천받은 박희종 세무사, 김태성 세무사 이상 5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2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